BDNF라고 그래서요. 천연 치매 예방 약이죠. 무료입니다. 자, 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애주가거든요. 사회생활에는 저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B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주 8잔 정도,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가 딱 맞는 기준이더라고요. 반론이요. 근데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보는 시간, 제약 바이오 업계 이슈를 팩트로 풀어보는 토크쇼 팩트 체크 진행을 맡은 MC 김상아입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부모님이 했던 말을 또 하신다거나 이거 방금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꺼낼 때도 있고, 그럴 때 한 번쯤은 이거 괜찮은 건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거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 이렇게 걸으면 치매 안 온다, 치매도 이제 치료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음식부터 생활 습관 그리고 치료제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명하신 전문가님들 한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암 환자를 지금 13년째 보고 있는 메디람 한방병원의 병원장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저는 주로 뇌혈관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시작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또 치매잖아요. 우선 이 치매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들면서 좀 저절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좀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 치매 어떤 병입니까? 제대로 좀 정의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치매하면 생각이 안 나고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병이 맞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도 같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폭넓게 우리가 치매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다 치매 초기다. 사실 저희 엄마도 가습을 아이고 깜빡했다, 휴대전화 어딨지 막 이러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건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건망증이랑 치매랑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건망증인지 본인이 알면 치매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망증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깜빡하고 하는 게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잊어버려서 실생활에 불편하다는 걸 직접 느꼈다, 그러면은 그건 건망증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지 기능과 다른 이런 장애들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게 다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인식하고 있다 하면 건망증이다, 다행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모전 여전이라고 저도 좀 깜빡깜빡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막 지갑 같은 거 자주 잃어버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할 때 엄마가 저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너 그거 휴대전화 많이 봐서 그래, 너 그거 디지털 치매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디지털 치매라는 게 있는 개념인가요? 있는 개념이긴 한데 학술적으로 그게 이제 확립돼서 치매라고 부르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쇼츠를 많이 본다든지 하면 특정 도파민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률이나 집중도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일컫는 말이지, 그게 학술적으로 치매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다 외우고, 핸드폰이 없을 시절에 번호를 외우는 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몇 개나 전화번호 외우나 생각해 보면 몇 개 안 돼요. 그런 시대에는 또 그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디지털 치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자극적이고 재미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천천히 느끼던 것들을 또 기억을 잘 못하고, 이런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다른 거니까, 치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나운 선생님 나이 때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내비게이션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시면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지도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하고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려면 길을 외워서 본인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이 제가
뭐 어디 갈 수 있을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뇌도 일종의 약간 우리 근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근육도 자꾸 써야지 뭐 커지고 단단해지고 뭐 하는 것처럼 뇌도 자꾸 쓸수록 그 기능이 더 강화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자꾸 전자기기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고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도 해주셨지만 요즘에 또 AI 챗 GPT 같은 거에 엄청 의존하잖아요. 거의 뭐 내가 공부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런 건 좀 치매에 안 좋을까요? 앞으로 아마 인지 능력에서 조금의 차이를 좀 주지는 않을까 싶은데, 내가 뭘 공부를 해가지고 외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다 어차피 온라인에 있으니까 기억하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뇌가 또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구조화된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부분, AI한테 우리가 뭔가 시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뇌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얘한테 어떻게 시켜서 그걸 얻어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다른 부분에서의 뇌 기능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뇌를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쓰면서도 또 전화번호를 대신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6개월 정도 AI에 푹 빠져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보면서 느낀 거는 명령할 수 있는 능력, 기획 능력이 핵심이겠다. 시대가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개발 기획을 했었는데 기획자 역할이 20-30%였거든요. 나머지는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기획자 역할이 70-80이에요. 실행은 AI가 다 해요. 막판에 개발자가 잠깐 손만 봐주면 돼요. 그런 시대가 와서 AI가 꼭 치매나 혹은 인지장애나 뭐 이런 걸 유발한다기보다는 더 잘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똑똑해질 것 같고, 못 쓰는 사람들은 좀 거기서 많이 떨어지고 배제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 치매에 대한 진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도는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진짜 많죠. 고스톱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OX.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네요.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고스톱을 이제 패 맞추고 이러면서 이걸 계산하고 점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하는 초기에는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뇌에 자극을 주는 부분은 좀 적어서 그런 부분까지 갔을 때는 X에 가깝고요. 또 너무 이제 돈에 집중해 가지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가족 간에 또 명절에 만났다가 고스톱하다 싸우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고스톱이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을 맞추는 거잖아요. 아무튼 눈으로 시각으로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여기랑 맞는 짝이 뭔지를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찰싹 치잖아요. 저희 손 이걸 이용하는 것이 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고스톱을 혼자 치진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친구라든지 이웃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거 다음 질문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거 한번 OX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만장일치입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 대화, 자극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우울감이 늘어나면 또 우울성 가성 치매라는 것도 있고, 그 상태에서 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울성 가성 치매 자체는 치매는 아닌데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더 우리가 깔아앉고 더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자서 지내면서 우울해지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저도 이제 초기 치매 환자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초기 치매 환자분들 특징이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자꾸 밖에 안 나가고 커튼 닫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 보내려고 하면 너 나 버리려고 하지. 이게 관계가 차단되면은 여러 가지 뇌를 발전시키는 액션들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극이 뭐 그러니까 손 자극이나 뭐 눈 자극이나 감각 자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뇌가 움직이는데, 그런 자극 자체가 이제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잠자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다음은 부모가 치매면 나도 무조건 걸린다. 자, 하나, 둘, 셋.
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이라는 말이 확실히 안 맞는 게 이 치매라는 거는 사실 환경과 생활 습관에서 오는 부분이 우리가 그걸로다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45% 정도 된다는 2024년 란셋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성보다는 환경성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극이 충분히 주어지고 내가 활동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충분히 자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로 치매에 의해서 쌓이는 뇌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될 때 예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전성으로 해서 엄마가 걸려 있으면 나도 걸린다 이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유전보다는 환경이나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문제 먼저 가볼게요. 잠을 조금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하나, 둘, 셋. 오, 전부 다 오를 해주셨네요. 좀 많이 건강하게 자야 좋다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치매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글리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하수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글리프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밤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잠을 적게 자거나 이러면 하수구를 못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노폐물이 쌓였는데 염증이라든지 뭐 그거를 밤에 이제 잘 자면 처리가 되는데 잠을 못 자면 그게 안 나가서 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주는 게 치매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야죠. 다음 문제는 호두. 견과류죠. 호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저도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거 세모 없나요? 세모 없을까요? 네, 가운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의 의견 궁금한데요. 왜 세모일까요? 물론 이제 호두에 오메가 3가 좀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긴 하지만 뭐 단독적으로 치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당연히 치매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음식이긴 합니다. 치매가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만 얘기해서 우리가 베타 알루미닐레 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치매는 그런 단독 질환은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70% 정도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중요한 치매 중에 하나가 또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작은 뇌경색들이 작게 생기다가 크게 생기지 않으니까 증상을 모르고 있다가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생기는 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의 건강 상태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메가 3라고만 할 수 없고 다른 불포화성 지방산들이 많이 풍부한 그런 견과류가 식생활 중에서 혈관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혈관성 치매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음식 중에서는 제일 부족한 게 오메가 3예요. 오메가 3를 그럼 섭취를 많이 그래서 해야 된다. 섭취를 해서 네. 이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은 뇌 건강에 안 좋다. 하나, 둘, 제발 셋. 나의 뇌야 미안하다. 아무래도 짧은 컨텐츠보다는 긴 컨텐츠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영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30초, 10초 단위로 넘기는 그런 쇼츠, 릴스로 대표되는 그런 짧은 영상은 사실 고를 필요도 없잖아요. 내 관심사에 맞게 계속 올라와 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넘기면 되는 거고 그럼 다음번에 더 내 관심사에 맞고 오래 본 걸 계속 찾아주는 알고리즘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사색해서 뭘 고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뭔가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산적인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거기에 노출되고 그냥 그 자극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뇌 건강에는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밤에 보기 시작하면 한없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그렇게 지나가고 잠도 안 오고 뇌 건강에 좋을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줄이고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나의 머리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보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치매에 대해도 알 수 있고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매에 대한 진실도 알아봤으니까 정말 중요한 예방법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한 가지씩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요즘 장뇌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뭐 행복 호르몬을 부르잖아요. 그게 뭐 햇볕에서도 생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생성이 90% 정도 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장을 좋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발효 음식이나 다양한 야채들이 중요한 건데 넷플릭스에 유명한 다큐가 있습니다. 장의 비밀. 이제 거기 보면 핵심 치료법으로 60가지 야채 주스가 나와요. 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생강 조금, 마늘 조금, 바나나 조금 이런 식으로 무화과 조금 이게 조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하게 60가지. 그 레시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인들이 지금 너무 야채류를 많이 먹질 않아요. 다양하게 먹질 않아요. 네. 시골 분들은 봄 되면 나물 뭐 따서 먹고 캐서 먹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인들은 사실 우리가 부추 뭐 상추, 맞아요. 뭐 기껏해서 뭐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양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도시인들은.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이고야 되고, 그래서 발효 음식과 다양한 야채를 좀 더 많이 드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인데요. 혈액을 한번 빨리 돌리게 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혈관뿐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꼭 고압 산소를 치료를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 고압 산소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처음에 컨디션 안 좋거나 누워 계셨던 분이라면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충분한 양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즘 운동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 원장님은요? 너무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살면서 제일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뭐세요?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주제여서가 아니고 치매예요. 몇 년 전에 아무튼 그 신경과학회에서 우리 국민들 상대로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주 2등하고 멀등한 차이를 낳는 가장 큰 1등이 바로 치매였습니다. 네, 2등이 뇌졸중이었고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사실은 치매가 맞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 치매를 가장 걱정합니다. 가장 비참한 병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이고 이게 끝이 없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진료실에서 그러면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그 좋은 치료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약을 처방해달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정말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치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4가지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그 치매를 한 45% 정도 뭐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환자들이나 주변 제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그중에서 2가지를 꼽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운동하고 수면 2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은 이제 우리가 뭐 운동을 하면서 아까 혈관성 치매도 얘기했지만 심장에서 맑은 피를 펌핑을 해줘서 뇌를 보내줘서 뇌를 계속 씻어내줘야 되는 거죠. 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뇌의 하수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뇌를 청소기가 또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 뇌를 씻어주고 청소해주고 계속해서 맑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운동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수면, 채소 그리고 운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정말로 이 산책만 잘해도 치매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운동이 치매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뭐 산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책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사실 치매를 예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냥 단순히 좋은 경치 보면서 천천히 걷는 걸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운동이 되어서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러려면 최소한 중등도 운동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혈관 개선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분들끼리는 존 2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맥박수가 150회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를 말합니다. 굉장히 빠른 정도가 돼야 되니까 숨 차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계단을 한 6층에서 10층 정도 걸었을 때 그 정도의 숨찬 정도 이런 걸 이제 중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걷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거의 달리는 수준이어야 되고요. 달리는 속도 중에서도 그냥 느리게 그냥 슬로우 러닝 수준은 아니고 꽤 빠르게 6분대
그 정도로 뛰어야 그런 속도의 맥박이 나옵니다. 운동 초보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단을 이제 오르거나 1km 6분대 정도로 빠르게 뛰었을 때에 그런 속도가 나온다. 이런 정도를 30분 정도 하루에는 해줘야 내가 혈관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치매 중에서 특히 혈관성 치매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포함해서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책은 아니고 뭐 계단 오르기나 좀 빨리 달리기, 좀 숨차는 운동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BDNF라고 그래서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나오는 천연 치매 예방약이죠. 무료입니다. 다만 이거는 뛰어야지 좀 생기고요.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BDNF가 나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많은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는 건 물론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진짜 치매 효과를 얻고 BDNF가 몸에서 분출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숨 찰 정도, 땀이 약간 날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 보니까 대부분 약간 유산소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필라테스도 당연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뇌에는 또 어마어마한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관의 흐름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치매하면은 요즘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100세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치매 없이 인지장애 전혀 없고 사회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루 종일 움직여요. 엄청 부지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0세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되게 웃긴 게 머리카락이 보이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죽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것도 하나의 자극이군요. 네, 계속 자극이고 부지런해요. 지저분한 게 저기다 보인다. 그럼 막 가서 뭘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장면도 나오면 아들이 엄마 좀 나가지 말라고. 그만 좀 해. 내가 엄마 부려먹는다고 나 욕먹는다고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 치매도 없고 이제 인지장애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포 안에는 그게 뭐 심장은 막 3,000개까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하나의 세포에.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돼야 얘들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서 노폐물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러니까 좀 더 강하고 또 좀 자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이제 대사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대사 환경 얘기를 하면 사실 혈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마음까지 모든 질환에 관련이 되는 건데 치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대사 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비타민 B와 C 같은 이런 조효소로 역할을 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공장에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비타민 말고 미네랄,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 칼슘, 철분, 아연 같은 그런 미네랄들도 조효소로 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다시 돌아가면 채소 중심으로, 특히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현미밥 중심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혈관 건강에도,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대사 환경의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서 하는 거 아니면 뭐 영화 보기 이런 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책으로 어떤 소설 같은 거를 보고 또 그 소설을 영화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신 적 없으세요? 책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영화 나오기를 기다려서 그 영화를 봤는데 막상 영화는 조금 실망했다. 이런 경험들은 거의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설명하는 게 책을 읽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 뇌가 계속해서 뭐 작용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이란 건 이미 만들어진 우리가 이거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 뇌 속의 상상력만큼 풍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막상 영화를 보면 그 감동이 조금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러면 뇌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나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활자화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럼 디지털 책은 추천하시나요? 제가 이것도 답변드릴게요. 세모인가요? 예. 세모? 디지털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냥 보는 그런 활자라면 조금 비추천하고 싶은 게 그 집중력을 우리 유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 딴 데 링크 타고 가서 결국은 딴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말 책 대신으로 우리가 활자만
전자화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전자책이라면 그거는 그래도 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상상력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고 그다음에 잠시 쉬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정말 활자를 읽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 보면서 책을 읽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책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책 읽기 얘기해 주셨고 수면, 운동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습관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티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S등급,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A, B, C의 기준이 뭔가요? S는 적극적으로 챙겨 먹어라. A는 도움 된다. 자, 그리고 B는 이거 큰 의미 없다. 그리고 C는 이거 줄여야 돼.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음식 가볼게요. 등푸른 생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등푸른 생선하면 DHA, EPA라는 오메가3와 대표되는 물질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사실 치매에서는 제일 좋은 음식의 하나로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등푸른 생선 S급으로 넣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등푸른 생선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왜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높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높은 이유는 얘네가 해초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가 오메가3가 높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당연히 오메가3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연어한테 옥수수를 주거든요. 요즘 노르웨이 양식 연어는 옥수수를 줘요. 그러면은 시중에서 우리가 먹는 연어가 과연 오메가3가 높은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지만 제가 양식에서 어떤 걸 먹었냐도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쟤를 이제 저 위에다 붙이겠죠. 등만 푸르다고 네. 답이 아니다. 네. 사실 고기류도 그렇고 뭘 먹고 자란 애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방목해서 기른 육류를 골라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오메가3 때문에 그런데 연어 양식하면서 옥수수 사료 먹이는 거라고는 그런 사료를 먹인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S등급 주고는 싶은데 네. 너 어디서 왔냐? 그것부터 그렇죠. 밝혀라. 네. 그러면 한국식 고등어는 네. 어떤가요? 한국식 고등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죠. 예, 그래도 좀 해초를 좀 먹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어류 얘기할 때 꼭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해양 오염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은을 포함한 해양 어류 독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체구가 큰 생선을 먹는 것보다는 작은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게 더 좋다고 돼 있어서 멸치, 정어리 이런 쪽으로 더 작은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이즈가 딱 작으니까 괜찮은 걸로 일단. 네, 그리고 국산인 그렇습니다. 걸로 하시죠. 고등어처럼 생겼는데. 그렇긴 한데 네. 멸치라고 봐주세요. 네, 우리 원장님은요? 저도 이 중에서는 S에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친구는 S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무슨 등급을 줘야 할까요? 견과류도 저는 같은 의미에서 S급일 것 같거든요.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견과류는 또 식물성이니까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S급으로 추천합니다. 저도 S급이긴 한데 견과류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견과류가 우리가 견과류 드신다고 하고 소금 엄청 쳐 있는 거 드시거나 설탕으로 코팅된 거 드시고 난 견과류 먹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선박으로 오랫동안 이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부제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를 그냥 호두 생산된 거, 안 까진 거, 그거를 깨서 먹어라. 이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드리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곰팡이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땅콩에 있는 곰팡이가 아플라톡신, 균에서 나오는 이 외독소 굉장히 독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래 보관한 찐내 나는 그런 견과류는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햇 견과류로 아니면 금방 볶은 걸로 먹는 게 좋고요. 저는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이 캐슈넛을 한 봉지씩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캐슈넛을 한 줌씩 먹는 걸로 하고 하지만 최대한 견과류 다른 거랑 같이 너무 단 게 섞여 있는 거 아니면 너무 말린 과일이 섞여 있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S?
A? 저는 A 가겠습니다. A. 네. 뭐 S로 가도 무방하긴 한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치매하면 항상 나오는 식단 중에서 지중해 식단 얘기할 때 지중해 식단의 대표적인 게 등푸른 생선하고 저런 견과류니까 뭐 S나 A 어느 쪽에 가도 무방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달게 약간 가공됐다든지 뭐 염분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A로 저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2대 1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S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후한가요? 다 S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영양제 많이 챙겨 먹곤 하는데 이거는 어떤 등급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뇌 환자들을 주로 보니까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뇌에 좋은 영양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본인들께서도 많이 구입해서 드십니다. 꼭 전문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뭐 포스파티딜세린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의사들이 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뇌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은 한 B 정도 의미, 큰 의미는 없으나 마음의 위안.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B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아까 위약 효과가 실제로는 30%가 넘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는 가짜약이라는 걸 알고 먹었는데도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약 효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안으로는 이제 B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차라리 그렇게 영양제를 사 먹을 돈이면 차라리 좋은 견과류나 음식을 또 식탁에다가 채소를 놓는다든지 이런 거에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영양제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해서 내가 뭐 증상을 호전시킨다든지 뭐 악순환을 끊는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습니다. 뭔가 천천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것들 사실 비용이 꽤 나오거든요. 한 달 먹을 거 생각하면은 뭐 5만 원, 6만 원도 나오고 저는 비용 효과성을 생각을 하면 약으로 된 거를 먹는 것보다는 식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으로 B를 넣고 싶습니다. 세 분 공통적으로 영양제는 B로 가겠습니다. 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소. 채소는 S죠, 당연히. S. 네, 당연히 S고 이게 장내축의 핵심을 사실은 채소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당연히 S로 가야 되죠. 네. 특히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 더 덧붙이면 다양한 채소. 다양하게. 예. 저는 저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초록색으로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색깔도 좋고 하지만 뭐 적황색도 좋고 다 녹황색도 좋고 좋지만 초록색인 게 마음에 듭니다. 예, 왜냐하면 초록색 채소에만 더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무기질 우리가 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초록색 채소가 이 쓴 맛이 나는 이유가 마그네슘, 칼슘, 아연 이런 철분 같은 그런 무기질 때문에 쓴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입장에서 S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녹색 채소가 뭐 S에 든다는 데는 저도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 녹색 채소를 드시는 방법 중에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이제 즙을 짜서 먹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블렌더 같은 걸로 갈아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내 세균을 위해서면 그 섬유질 자체가 우리가 섭취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장내 세균에 먹이를 던져주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즙으로 짜서 그 액체만 먹지 말고 섬유질을 같이 섭취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게 좋다. 네. 삶아서 먹는 게 흡수율은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는 삶아서 먹고 또 생으로 먹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너무 깨끗하게만 하려고 뭐 꼭지 다 띄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흙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흙을 먹어라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물론 기생충이나 이런 걸 직접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흙이 조금 묻은 부분들은 괜찮다 생각하고 먹는 것도 좋고 그래서 생의 야채도 필요하다. 삶은 야채도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즙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의 색깔 스타일인 이 야채는 S로 가겠습니다. 오, S가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만나볼까요? 다크 초콜릿 나왔습니다. 초콜릿이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인가요? 아. 사실
저 다크 초콜릿 99%라고 그러면 네. 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오. 이제 근데 저게 퍼센티지가 요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50% 정도이고 네, 네. 나머지는 다 급히 포도당으로 바뀌는 네. 그런 애들이라서 네. 다크라 그러면 뭐 A나 이런 데 좀 높은데 올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일반 초콜릿이라고 그러면 한참 낮춰야죠. C. 네. 아 그럼 다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 A는 줄 수 있어 네, 네. 이 정도인가요? 저도 다크 초콜릿이라면 A를 주고 싶어요. 예, 우리가 보통 초콜릿을 먹는 거는 다 가공당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이고 포화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겠지만 코코아 자체는 사실 건강에 좋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으로 한다면 네, A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다크 초콜릿인 거죠? 네, 분위기가요. 네, 네. 다크라고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네, 다크로 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저도 당분이 배제된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A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로 갔습니다. 자 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애주가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뭐 요즘은 알코올 한 잔도 안 좋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사회생활에는 저희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저는 네네 그래서 저는 B 정도로 하겠습니다.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주는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취해서 네. 필름 끊겨본 적 있으세요? 있죠. 네. 필름이 끊기는 이유는 네. 해마가 알코올에 엄청 약해요. 특히 독주 이런 거 먹으면 금방 이게 없어지거든요. 나의 해마. 다음 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야, 나 어제 괜찮았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멀쩡했는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억은 왜 안 날까요? 해마는 입력기관이거든요. 입력도 해요. 근데 해마가 셧다운되면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날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체면을 걸어도 안 나와요, 심지어.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왜 멀쩡했다고 얘기하냐? 전두엽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판단하는 거는 이 해마가 셧다운된 뒤에도 상당 부분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 막 일단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어제 내가 또 무슨 뭘 했. 격사.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진 않을 수 있다. 그래도 행동은 네. 잘했을 것이다. 행동은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독주는 C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중해 식단 말씀하셨는데 지중해 분들도 거기에 저녁에 내려와서 포도주를 마신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포도주가 포커스냐 아니면 다 같이 마신다가 포커스냐.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마신다가 더 우선으로 보여지고 네. 과음은 안 되는 거죠. 과음은 안 되고 독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맥주 정도나 그런 거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푼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변명을 하신 걸로 그래서 C를 주기에는 약간 그렇고 B 정도. B 정도. 자, 그럼 이제 반대 역할 때 해야죠. 이렇게 되면 애주가로서 술 좀 옹호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맥주를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맥주라면 그리고 한 잔만 한다면 그러면 500cc 이하 한 300cc 정도라면 그러면 뭐 B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와인이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그런 과일주라면 조금 더 B를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술 문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맥주 마시러 가가지고 한 잔만 드시는 분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한 잔 드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술자리 가면 일단은 이제 4-5잔 거기다 초록색 소주 들어가가지고 섞어서 폭탄주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걸 감안하면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겠다? 치매에는요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랑 그다음 혈관성 치매를 얘기했지만 알코올성 치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를 이제 부딪혔는데도 본인이 술 마셔갖고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이제 지연성 출혈로 해가지고 한쪽 팔다리 마비가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 3-4일 전에 술 마시고 정신 잃은 적이 있는데 그때 부딪혔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치매에는 독약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림에는 맥주 한 잔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C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냐 C냐 지금 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결정 내리면은 결정 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거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뭐 와인을 좋아하고 뭐 저도 굉장히 이게 괴로운 결론이긴 한데요. 술은 이건 C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수많은 연구 논문 결과가 알코올과 치매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많은 논문들은 그냥 일관되게 알코올은 치매에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굉장히 좀 재밌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결국 알코올은 총량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마셨는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 사람들의 뇌를 죽은 후에 다 부검을 해서 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뭐냐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 뇌는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보는 그런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과연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논문에 나온 그 알코올 그람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소주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주 8잔 정도,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가 딱 맞는 기준이더라고요. 반론이요. 근데 초록색 소주를 기준으로 계산해 놓고 그거를 한 병 이내에 마실 때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어불성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마시는 거에 그런 사회학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과실주도 아니고 초록색 소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놓고 그거는 한 병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 가장 딱 연상이 되는 어느 정도의 술 양을 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 소주 기준이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요. 예. 그래서 소주를 예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애주가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무알콜 맥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팁인데 집에다가 무알콜 맥주를 좀 사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애주가들은. 왜 그러냐면 술을 먹거든요. 집에 가면 한 잔 더 하고 싶어가지고 술 찾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그럴 때 무알콜 맥주를 먹으면 알코올 없이 네. 그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알콜 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또 테이스팅하는 그런 프로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알콜 와인과 그냥 실제 알코올을 진짜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뜨거웠지만 술은 안타깝게도 C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가공식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느낌이 안 좋습니다. 포가공식품 소세지를 C로 넣겠습니다. 저 사탕들도 당연히 C로. 그냥 이거는 뭐 논의할 필요가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는 그냥 보내버려. 네. 치워버렸습니다. 자, 가공식품과 단 음식은 당연히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내주셨고. 절대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다. 쓰레기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일. 채소는 아까 저희가 S를 줬거든요. 과일도 약간 달아서 걱정은 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과일도 사실 이제 저는 A를 주고 싶은데요. A. 왜 그러냐면 그 네. 단과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당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의 과일들은. 지금은 너무 예, 지금의 과일들은. 그러니까 옛날 과일하고 지금 과일이 달라요. 어쨌든 쟤도 식이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일 중에서 좀 단과일 말고 신과일들은 괜찮거든요. 당도도 낮고. 네. 근데 신과일 정도는 S를 줄 수 있는데 단과일은 상당히 내려야 되고 일반적으로 사과급 정도면은 뭐 A A. 정도 생각합니다. 두 분 A 괜찮나요? 저는 사과를 저 그림처럼 껍질째 먹는다는 전제 하에 A를 주겠습니다. 네,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껍질 까고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과육만 먹는 거라서 단 것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B 레벨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껍질까지 먹는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A 주겠습니다. 농약을 잘 씻어서 껍질째 먹어라.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는 사과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껍질을 같이 섭취한다는 가정하에서 A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 이 친구가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A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바로 커피입니다. 자, 혹시나 좀 헷갈리실까봐 설탕을 뺄게요. 그냥 단순한 아메리카노는 몇 등급일까요? 순수한 아메리카노로 드신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A급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산화 물질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발암 물질 효과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거는 비추천이기는 한데 커피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중에 우리 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뇌 노폐물들 제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미세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아메리카노라는 가정 하에서는 A를 주고 싶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죠? 네. A? 좋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는 설탕, 휘핑크림 이런 거 없다는 전제 하에 A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못 고치던 병들도 점점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치매는 지금 치료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치매 약으로 우리가 치매 진단을 하고 치매 처방을 하는 약은 우리가 도네페질이라는 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했던 원인 물질이 그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그런 나쁜 단백질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도내 폐질이 직접적으로 아밀로이드를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치매에 대한 치료약은 아직까지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나온 약 중에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 주사 치료. 그 주사를 이용한 치료가 그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해서 그걸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이제 최신의 치매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치매를 완전히 되돌려서 낫게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든 무슨 질환이든 모든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해라. 우리가 뭐 많은 얘기 나눴지만 딱 하나만 꼽아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음식이죠.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사실은 식품 회사의 노예같이 돼 있거든요. 현재 그 야채들, 굉장히 다양한 야채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현대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운동을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까 뇌라는 것도 결국은 근육과 같이 많이 쓸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를 잘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외국어일 수도 있고 무슨 뭐 꽃꽂이일 수도 있고 뭐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뭘 배우는 것이 가장 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이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위험을 늦출 수 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치료제도 분명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치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단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극적인 정보 하나에 기대기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치매 예방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